안녕하세요. 크립토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장 구조법 관련해서 화가 많이 난 분이 한 분 있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살펴보시죠. 미국의 모기지, 그러니까 이제 담보대출 받는 회사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코인을 집어넣습니다. 정확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제 관련 ETF,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을 집어넣고요. 자산을 별도로 예전에는 이제 팔아서 그게 현금으로 얼마다 이렇게 봤다면 지금은 자산을 팔지 않아도 자산을 검증하고 담보로 인정을 해 주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뭐 MZ 세대, 특히 뭐 밀레니얼 Z 세대의 거의 한 절반 가까이 코인을 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이 이제 주택을 아무래도 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또 뭐 USDC, 스테이블 코인 등이 담보로 인정이 되고요. 매도 없이 이것을 소득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이게 조금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이미 이게 지금 현재형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웬만한 그 강남의 빌딩들보다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담보력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강남 빌딩이 뭐 다 망할 것이다가 아닙니다. 뭐가 더 우량한 담보가 될 것이냐. 이게 조금 더 가면요. 이제 전 세계 중앙은행들에서 지금은 이제 미 국채를 팔고 금을 많이 사고 있죠. 지금까지는 그랬죠. 앞으로는 비트코인을 이제 몇 퍼센트 이하까지는 담을 수 있다. 이게 각국의 중앙은행에서도 저는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화, 토큰화, 그리고 AGI라고 하는 AI의 발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빠르게 이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연준을 이제 장악하려는 것을 연준 에르도안화. 에르도안은 이제 튀르키예 과거 구 터키의 이제 대통령 이름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 뭐 연준을 장악하면 이제 뻔하지 않습니까? 금리 인하시키고 이제 통화를 많이 찍어내기 때문에 통화 가치가 급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반대로 비트코인 수요는 급증하는 거죠. 이런 일이 미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상승, 달러의 약세를 의미한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거 우리가 모르는 분 한 분도 없으세요. 이제 이슈는 얼마나 많이 그 금리를 인하시키고 얼마나 빨리 돈을 찍어낼 것이냐. 그 정도라고 얘기 계속 드렸죠. 연준을 장악한다. 그러면 돈 찍네. 그러면 달러 가치 하락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크립토 가즈아를 외치는 거 좋습니다. 근데 너무 좋게만 보시는 것뿐만 아니고 이 반대편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긴장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좀 미리 드리고 있는 거죠. 아주 그냥 쉽게 24년 11월 달 트럼프 랠리 나왔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때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왜? 산이 더 높으면 골이 더 깊어질 것이고 골이 더 깊으면 산이 더 높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지금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연준을 장악을 해서 금리를 계속 낮추고 돈을 더 많이 찍어내라. 유동성 파티를 벌이면 벌일수록 그때는 이제 흥분 물론 되겠지만 긴장할 때가 저는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사실 좀 딜레마가 있어요. 투자하시는 분들, 코인 투자자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뭐 장기 우상향 하는 거 모르시는 분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르면 또 팔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양갈래길이 있습니다. 자,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뭐 이더리얼라이즈의 공동 창업자, 뭐 이 사람도 유명하신 분인데 이더리움이 규제 불확실성을 벗어나서 월가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이제 내년까지 15,000달러, 우리 하나로 치면 2천만 원에 도달할 수 있다. 그 이유,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 봐요. 블랙락, 피델리티, JP모건 등 주요 금융기관이 이더리움을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뭐 하고 있다도 아니고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뭐 지니어스 법안이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를
사실상 이제 합법화를 했죠. 지금 그 이제 후속 법안 시장 구조법이 있다 또 얘기를 드리고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 시장이 각각 5배씩 커지면 지금 토큰화 시장은 뭐 시작을 했다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얘네들이 5배의 성장은 제가 볼 때 뭐 너무 우스운 얘기고요. 사실 뭐 수십 배에서 수백 배까지 커질 수 있어요. 이 토큰화 시장은 지금 워낙 작기 때문에 이더리움 시총이 수조 달러, 지금 비트코인 정도로는 커질 수 있다. 사실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토큰화가 이더리움 위에 제일 많이 돌아다닐 게 뻔히 보이죠. 물론 리플망도 쓸 것이고 솔라나망도 쓸 것이고 뭐 이더리움 레이어 2도 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고의 투자 전략, 코인 투자는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요 두 가지만 사놓고 5년 이상 묵히시면 최고입니다. 요게 최고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 급등 시에 익절을 하기도 하면서 장기 보유량은 별도로 빼놓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더 옳다 그러다가 아니에요. 왜 급등 시 익절을 하냐?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뭐 시드머니가 뭐 비트코인 한 100개 정해놓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어떻게 보면 차선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 전략은.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옳다, 뭐가 더 이제 그 더 뭐 괜찮다의 그런 게 아니고 개인들의 어떤 위험 선호 성향들 그리고 지금 들고 계신 그 총알 그 금전적 그 이제 양이 다 다르시잖아요. 그리고 지식도 다르시고 경험도 다르시고 하시기 뭐 연령대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알아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은 저는 뭐 이제 단타 뭐 B2를 단 한 번도 괜찮다라고 얘기를 드린 적이 없는 거죠. 혹시 뭐 단타, 중타 뭘 하신다고 해도 초우량 코인, 비트코인, 뭐 이더리움 멀리 가봤자 XRP 솔라나 위주로 하시면 좋겠다. 왜? 물려도 기다리면 손실 보기가 저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시간 프레임을 뭐 이제 몇 개월로 잡는 게 아닙니다.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이 시장 구조 법안에 대해서 타협안이 나올 것이고 이게 통과가 돼야 이 업계가 성장을 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최근 수정한 대로 만약 통과가 되면 뭐 업계에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또 괜찮을 거라 본다. 완벽하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된다? 고쳐질 수 있다. 그러니까 선 통과, 후 수정 요렇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대표입니다. 이분도 이제 한번 쭉 지켜봤던 거죠. 이거 뭐 보니까 진전을 이루기까지 갈 길이 아직 먼 것 같다.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에 미칠 영향성. 이건 이제 금융의 미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내부적으로 매우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 근데 최근의 상황들을 보면 이거 좀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핵심이 뭐냐? 가장 중요한 발언과 가장 중요한 사건을 이번 이제 잠시 뒤에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왜 시장 구조법을 반대했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각도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실은 경쟁사를 의식한 플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최근에 이제 시큐리타이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쟁사입니다. 증권형 토큰 플랫폼. 여기 이제 블락락과도 좀 연관이 있거든요. 시큐리타이즈랑 코인베이스도 지금 주식 토큰화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조금 의식하는 듯한 발언을 했었던 거예요. 주식 토큰과 관련된 규제에 불만을 표출하는 동시에 스테이블 코인 수익 모델은 지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조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아니냐. 이제 뭐 규제 명확성을 원하는데 반대로 경쟁은 또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뭐 누구나 뭐 이런 건 당연히 있겠죠. 어찌됐건 코인베이스가 시장 구조법이 이 지금 뭐 코인 전체 산업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 시큐리타이즈에 좀 더 유리한 법을 막기 위해서다. 견제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해석도 지금 나왔습니다. 근데요, 이제 이 시장 구조법 코인베이스가 반대를 한 것에 가장 조금 이렇게 화가 나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아마 짐작을 하셨겠지만 이분입니다. 누가 반대 소리를 냈는지.
이 기사인데요. 보시면 물론 이제 백악관이라는 표현이 나오지만 코인베이스에 분노했다. 네가 뭔데 클래리티 법안 지지를 철회하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백악관에서는 코인베이스가 은행권을 만족시킬 만한 이자에 대한 합의안, 이게 이제 합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 나오기도 전에 반대 입장부터 표명한, 그래서 이제 상원에서 은행위원회 마크업 심사가 무기한 연기됐거든요. 경로했다. 누가 경로를 했겠습니까? 자, 소식통은 이제 밑에 보시면 백악관이 특정 기업의 입김에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이 법안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이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대표의 법안이 아니다라고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그냥 제가 이걸 풀어서 얘기 드릴 겁니다. 이자 지금 합의는 하고 나서 뭘 해야지, 지금 합의도 안 하고 네 맘대로 지금 반대해서 경고야. 그리고 나한테 보고도 없이 네가 뭔데 네 맘대로 반대. 이런 괘씸한 녀석 뭐 이런 느낌이에요.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이게 트럼프 법안이지 이게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법안이니? 이런 나쁜 녀석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로 열고 닫고 좋은 말로 할 때 입장 바꿔라.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지금 이런 뉘앙스가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근데요, 코인베이스가 사실 트럼프 행정부의 24년도부터 지금까지 로비에 쓴 자금만 최소 500억, 600억이고요. 이제 이것저것 다 합치면 수천억에 달한다라고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이런 모습 우리가 한번 봤었습니다. 24년 대선의 1등 이제 그 1등 공신이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없었으면 전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까 할 정도로 뭐 지원 사격을 전방위로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지의 수장도 됐었죠. 근데 그 천하 일론 머스크도 이게 선을 넘어가면 트럼프랑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선 넘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틀어졌던 거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코인베이스의 선은 지켜라 라고 경고장을 날린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금 트럼프 법안이라고 하는 표현이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요, 과거 뭐 게리 겐슬러 시절과는 지금 달라요. 노골적으로 답안지를 건네준 거라고 전 여전히 봅니다. 여기에 엄청난 이 법안에 뭐가 걸렸다? 트럼프 대통령, 그 아들들, 그 지인들, 장관들, 뭐 피터 틸의 그 사단들, 뭐 그 사람들의 이권이 지금 여기에 다 걸려 있는 거예요.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지금 밥 거의 다 됐는데 코 빠뜨리지 말아라라고 경고장을 날린 거예요. 전 이것을 이제 토대로 보면 이대로 뭐 법안이 뭐 이렇게 표류되거나 좌초되진 않을 것으로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지부진하면 또 한 번 코멘트를 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이제 뭐 영어로 나와 있는데요. 있죠. 엘리노 터렛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트위터 내용이 저는 조금 이게 이제 우리가 알면 도움이 될 거다. 이제 과거에도 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미국 상원의 농업위원회에서의 마크업이 1월 27일 현지 시간 오후 3시입니다. 요때로 연기가 되어 있고요. 무기한 연기가 된 것은 미국 상원의 은행위원회 마크업이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과거에 이제 작년 7월 달에 지니어스법이 통과됐을 때도 이 과정을 거쳤을까요? 안 거쳤을까요? 똑같이 거쳤어요. 농업위 마크업이 이때도 먼저 있었습니다. 농업위가 이제 CFTC 관할이거든요. 조금 더 이제 친코인적인 그 어조가 있는 게 CFTC 관할인 농업위원회예요. 여기에서 47대 6으로 압도적 초당적으로 이 법안 마크업이 농업위에서 먼저 통과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위원회에서도 이 마크업이 순조롭게 통과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도 은행위원회의 마크업이 더 어려웠습니다. 근데 농업위 마크업이 어쨌든 잘 통과가 돼서 은행위도 잘 순조롭게 통과했던 전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무조건적이라고 보기보다는 확률적으로 일단은 1월 27일 화요일에 있는 이제 농업위 마크업이 먼저 초당적으로 통과가 빨리 되면 은행위도 잘 통과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뭐 이제 나쁘지 않은 추론이라고 현재까지는 보여집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뒷단에서 벌어지고 있냐.
USDC 스테이블 코인이 무려 이틀 동안에 8,200억 원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에 들어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들어가면 이건 뭐 한다는 얘기일까요? 누군가 이것으로 코인을 사고 있다라고 저는 추정을 이제 해볼 수가 있는 영역이죠. 주기영 대표가 최근에 데이터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이분의 의견보다는 데이터를 우리가 그냥 좀 이렇게 참고를 하시면 좋습니다. 일반인들은 어찌됐건 코인판을 지금도 떠나고 있고 고래는 여전히 사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혼란스러우실수록 그들의 행동, 즉 본질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또 최근에 비트마인에서 여기는 어디서 이렇게 돈이 날까요? 2만 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크라켄에서 이제 추매를 했습니다. 미국의 패스트푸드 체인, 스테이크 앤 쉐이크라고 하는 것도 비트코인을 추매했는데 1,000만 달러 정도, 한 140억, 150억 정도 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에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계속적으로 우량 코인을 바닥 부근에서 계속 줄 수 있는 기관, 개인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너무 긍정적인 얘기만 했다면 보십시오. 미국의 투자은행 제프리스에서 포트폴리오에서 비트코인 10% 이렇게 집어넣었었거든요. 비트코인 좀 사자라고 했다가 그 문구를 싹 빼버립니다.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양자 컴퓨터 기술이 장기 보안성을 위협한데 기관 투자자 대상 가치 저장이 되겠니? 라고 얘기를 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비트코인이 보안 예산 감소의 문제, 이건 이제 채굴 관련된 내용인데 유럽의 코인 투자 펀드 공동 설립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 채굴 이렇게 이제 보상에 의존을 하고 있죠. 네트워크 보안이. 근데 현재 지금 이 수준의 보안을 유지를 하려면 매 4년마다 가격이 2배로 상승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높은 채굴 수수료가 지급이 돼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 반감기마다 가격이 2배로 뛰는 것이 가능할까? 그래서 이런 높은 수수료 아마 이게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 51대 49 그 공격이 주요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이 들어올 것이다. 그러면 네트워크 보안이 취약해질 것이다. 지금 당장은 아닌데 7년에서 11년이라 합니다. 붕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공격 비용은 수백만 달러인데 이걸로 네트워크를 해킹을 하면 내가 수억 또는 수십억 달러를 벌 수 있는 거 아니야? 단언컨대 요 정도의 제가 볼 때 지금 우리 영상 지금까지 남아 계신 분들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많이 이제 좀 이렇게 많이 나가셨죠. 국장을 가시든 미장을 가시든 많이 나가셨을 거라고 봐요. 이 정도에 흔들린다. 지식과 경험과 확신이 많이 부족하신 거라고 저는 봐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블랙락이다, 피델리티다, JP 모건이다, 하버드 대학교다, 어디 저기 국부 펀드다, 연기금 펀드 이미 다 들어왔어요. 양자역학에 무너질 자산을 담보로 받을까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미국의 투자은행의 지금 지금 전략 대표 아닙니까? 유럽의 코인 관련 유명 펀드 회사가 앞에서는 비트코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실제적인 행동이라고 보다는 가능성, 문구를 삭제했다 이런 거죠. 뒷단에서는 뭐 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사고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말보다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심지어 행동도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된다. 이건 제가 재밌는 밈이죠. 짤을 가져왔는데 우리가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초중고 대학교까지 공부하는데 20년을 보낸다. 일하는데 이제 40년을 보낸다. 요즘은 이제 40년 일하기도 쉽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에 자유로운 시간을 사람마다 다르지만 5년에서 10년 정도 보내고 나면 죽더라. 인생이 사기가 아니냐. 이런 이제 좀 어떤 부정적인 얘기가 되겠죠. 근데요, 어차피 리스크가 없는 삶은 전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업을 하든, 변호사가 되든, 아니면 의사가 되든, 뭘 하든지 리스크가 없는 삶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너무나 짧고요. 전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해요. 요 자유 5년에서 10년을 위해서 과거 60년간 노력하는데 너무 시간이 짧은 거 아니에요? 저 이제 뭐 인생 아직 많이 살진 않았지만 벌써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내가 선택하는 것은 저는 진짜 나라고 생각해요. 내 선택이 납니다. 말이 아니고요. 뭐 말은 언제든지 좋은 얘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중요한 순간에 내리는 나의 선택이 전 진짜 나라고 봐요. 근데 그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나의 선택에 기준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 기준을 우선순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우선순위 1번, 2번, 3번 요것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쵸? 저는 우리 뭐 저를 포함해서 구독자님들 삶의 최우선순위 넘버 원이요.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가 돈이잖아요. 1순위가 돈이 되면 만족이 가능할까요? 돈이 뭐 10억 벌었으면 20억 번 사람 쳐다보고 있고 20억 벌면 50억을 보는 거고 50억을 벌면 100억 번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지 않을까요? 비교하겠죠. 자족하는 게 전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자족이 가능해야 이만하면 됐다가 가능합니다. 자족이란 건 스스로 만족하는 이만하면 된 거지 뭐. 이렇게 해야 나중에 뭐 산이 높을 때가 전 온다고 봅니다. 그때 뭐가 가능하다? 익절이 가능합니다. 익절을 못해서 뭐 과거 뭐 7년 전, 8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신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자족하는 사람은요, 제가 봤을 때는 손해보기도 솔직히 전 쉽지 않다고 봐요. 이만하면 됐는데 적당히 팔고 또 이제 기다렸다 나중에 또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별의별 사기들이 너무 많아요. 사기 당하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왜? 사기를 치는 사람도 물론 더 큰 잘못이 있지만 사기에 왜 당할까요? 가만 생각해 보면 내 욕심이 스스로 화를 불러오는 거 아닙니까? 저는 나를 지금 투자뿐만이 아니고 나를 무너뜨리는 건요. 실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다른 사람 뭐 누구 뭐 장관, 대통령, 게리 겐슬러, 뭐 블랙락, 뭐 바이낸스가 아니고요. 결국은 내 욕심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도대체 무슨 소리 하냐. 지금 코인 가격 재미없고 지금 죽겠는데 나중에 저는 아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찬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